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시금 2주 늦춰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시기가 이 2주일 텐데요. 어떤 식으로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셔야 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의 허천입니다. 자, 개학이 2주 다시 늦춰졌습니다. 부모님들 걱정 크실 텐데요. 자, 세 가지의 케이스, 학생들의 유형은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아이, 첫 번째 케이스일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학습 관리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잘 따라오기는 하는 아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저희 부모님들의 통제 밖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행동하는 아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2주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잘하는 아이, 주도적으로 잘하는 아이는 더 많은 학업력을 높일 수도 있는 시기일 거고요. 관리를 받거나 혹은 통제 밖에 있는 아이들은 잘못하면 더 뒤처질 수도 있어서 학업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봐주셔야 될지 같이 케이스별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아서 주도적으로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굳이 관리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단 분위기, 입시 환경의 분위기가 이 늦춰진 지금 기존의 3주 플러스 2주 총 5주간의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예상해 보는 걸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학생들의 경우 지금 현재 시기를 당연히 수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업량을 좀 뽑아내고 있겠지요. 선행 진도를 좀 가는 그런 영역이 있거나 혹은 복습을 통해서 조금 더 다지는 부분을 갖거나 그러면서 지금 진도를 맞춰서 수능에 맞춰서 어느 정도 타이밍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가장 늦게 시작하는 탐구,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을 첫 번째 과목이든 두 번째 과목이든 이 5주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한 친구들은 지금 탐구 두 번째 영역 과목까지도 어느 정도 진도를 맞췄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탐구에서까지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수능에서 어떤 그 성적 향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과탐2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시에서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탐 1, 2 과목 중에 2를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응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2 과목에 대해서 인강을 통해서 정리하던 어떤 식으로 플랜을 계속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 5주 동안에요. 그래서 이 늦춰진 2주 동안에 어느 정도 이걸 다진다라고 하면 과탐2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수능 전에 수능 과목 선택을 할 때 과탐2를 그대로 지정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즉 2 과목 선택자 응시계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될 수도 있는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전에 고2까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떼서 확인하면서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갈 것이고요. 논술을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이라면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들 지금 시점에서 되려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즉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 수시나 정시나 고3 학생들의 경우는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틀을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이라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1, 2 학생들의 경우는 수학이든 영어든 중요한 그 과목에 한해서 학업력을 더 끌어올리는 시기를 가져가겠죠. 선행에 대한 대비를 예습을 어느 정도 뽑아낼 테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복습형으로 짜맞추는 수능 대비라든가 이런 걸 고2 겨울방학 때부터라든가 앞서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비를 해간다면 지금 현재 고1, 2 학생들은 정시 자원이 늘어나는 해당 시기 때 맞물려서 정시에 대한 방향성을 더 잘 갖추고 따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1, 중3 고입을 염두한 중1, 중3의 경우는 내신에 대한 대비, 복습, 예습 비중을 더 가져가서 더 강화시키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층학습, 심화된 문제들 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고력 확장이라든가 생각하는 부분을 더 키워갈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고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고라든가 영재고, 정기고뿐만 아니고 자사고라든가 외국 국제고까지도 염두를 한 대비 플랜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올해 입시에서 고입에서 목전에서 경쟁이
경쟁률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그 내면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잘하는 아이들의 입시 환경은 이럴 거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습관리 받으면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이 케이스들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금 유지해서 끌고 왔어야 되는데 학원도 휴원했을 거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느냐? 지금 이 남은 2주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2주 동안에 이 관리를 받으면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관리가 조금 느슨한 시점일 거고요. 이때를 활용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려면 이 학생이 부족해 보이는 과목이나 단원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기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강을 통해서 활용한다면 효용을 더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인강의 장점이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강사별로 굉장히 많은 강의가 플랫폼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 색깔에 맞는 강의를 최적화시킨다면 그 효용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활용법으로 인강을 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로 이 해당 기간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과목 위주로 해서요. 인강의 맛보기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본인하고 색깔이 맞는 강의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학생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았다 그러면 그 강사가 활용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해서 본인 스스로 풀어보고요. 풀리는 문제들은 다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막히는 문제에 한해서만 그 단원의 인강, 그 강사의 인강을 통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 이 학생들의 학업 효과도 꽤 크게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어느 정도 본인의 2주간의 플래너, 계획표가 필요한 형태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계획표가 작성되면 효용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계획표를 이 지금 영상에 이제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학생들한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뭐 이렇게 학업력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기존에 하고 있던 과목들까지 포함해서 한 3과목 정도 더 많아도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목표치 분량을 적어 놓고요. 그 분량을 2주간의 계획 안에 양분화 시켜 놓고 페이지로 해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요일에 이 정도 페이지까지 할 거야 라는 목표치를 다 세분화해서 적어놓고 그 달성률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계획표를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모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 자, 이 학생들의 경우는 일단 기준점부터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예 학업에 대해서 좀 굉장히 소홀하게 하면서 자신감만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한테는 지금 현재 본인의 그 재학 중인 학년에서의 방향성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너 뭐 어디 못 가 이게 아니고요. 뭐 일단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부터 고민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될 거고요. 하고 싶은 직업군이나 혹은 허세든 뭐든 가고 싶은 대학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선 굉장히 현실적인 가이드도 필요합니다.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학업 성적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학생의 상황을 근거해서 봤을 때 지금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학업량을 가져가야 가능할 수 있는지를 조금 학생한테 가이드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만 단독으로 학생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전후로 해서 좀 이런 멘토적 역할의 담당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안내를 좀 받는다던가 해서 학생이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의욕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지원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게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어. 멘토를 얻지 못하고 뭐 했어. 라고 하더라도 이 2주 안에 어떤 방향은 돌려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케어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학생층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 학생들한테는 부모님들의 관심입니다. 잔소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칭찬 플러스 격려 플러스 내가 계속 그래도 곁에 있어 줄게 하는 이런 뭐랄까 관심이겠죠. 그래서 2주간에 학생이 학원도 안 가 집에서 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이렇다라고 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요. 특히나요. 학부모님들의 경우도 연차를 좀
가능한 활용하셔야 될 시기가 이 해당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주보다 더 연기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이어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학생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이 다음 주가 될 겁니다. 지금 촬영하는. 그랬을 때 그 3월 마지막 주, 그 전주 요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관찰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칭찬도 그냥 막무가내 잘해, 넌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야, 네가 지금 1시간이나 들어가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 대단한데? 라든가, 밥 먹어 했을 때, 하다못해 밥 먹어 했을 때 바로 나와서 밥 먹는 것도 칭찬 사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왜 저러지?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 갔다 오셔서 막 현재 상황, 뭐 사회가 힘든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꾹 참으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꾹 참으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어땠니? 뭐 그랬어. 그러면 그 그랬어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아, 그래? 오늘 수학에 뭐 이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 문제 푸는데 힘든 건 없었고 선생님은 괜찮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환경에 맞춰진 형태로 해서 계속 대화를 끌어가시는 거죠.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부모님들이 조언 비슷하게 이제 던져주시는 거죠. 지금 너 수학 풀고 있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수학의 진도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주셨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거요. 아,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수학 그리고 플러스 한 과목 정도 지금 시기에 더 해주면 좋대. 그냥 툭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뭐 몰라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는 1차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지만 다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2주간에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대. 문제지 한 권을 잡았을 때 그걸 다 푸는 게 아니고 반만 잡아도 되고 3분의 1만 잡아도 되고 그거는 하기 나름이래. 근데 조금씩 더해갈수록 더 좋겠지. 라는 식으로 건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표는 너가 임의로 세우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는, 학생은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그 진도 나가야 돼. 그 뭐 수학 원이든 뭐든 이런 단원 그 책이 있을 때 그거를 가급적이면 전범위를 다 떼보는 게 좋습니다. 이 케이스들의 경우는 한번 쭉 진행해 보면서 이쪽 단어는 조금 쉬워지네. 이 단어는 엄청 어려워지는데 하는 거를 스스로 볼 수 있게 놔두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과목보다는 한 2과목 정도, 많게는 한 3과목 정도를 열어놓으시고 가장 쉬워 보이는 문제지를 학생한테 찾으라 그래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지 뒷부분 풀겠다 뭐 있다 이거보다는요, 아예 더 쉬울 수 있는 문제지, 이 기존에 풀고 있는 문제지에 나가는 성향이 굉장히 더디다, 힘들어한다, 어려운 문제지를 잡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가장 쉬워 보이는 참고서를 다시 구입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서 풀로 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어찌 보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야겠죠. 그리고 개념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 쭉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그냥 체크하고 넘기는 거지 그거 끙끙대고 알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나간 상태로 해서 전범위를 나가고,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을 거고요. 그건 언제 확인하느냐? 개학하고 나서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든가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든가 이러면서 아이도 학업에 대한 의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도와주는 친구 역시도 이 학생이 굉장히 수학이나 영어나 관심이 있었구나, 국어나 관심이 있는데 요 부분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선생님 역시도 이 학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이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쉬운 문제를 하되 학생한테 얘기해 주는 건 모르는 건 체크만 하고 계약하고 나서 물어봐. 지금은 그냥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쭉 개념, 이론을 한번 확인하는 형태로 해서 진도를 빼보자 라고 하면서 2주간의 계획표를 슬쩍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학생은 2주간의 계획표 목표치부터 해서 목표치를 크게 안 잡아도 되는 거고 해서 2주간에 작성을 하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의 경우는 일요일 하루 정도는 혹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는 비는 형태로 해서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계획했던 목표량을 달성 못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에 그걸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다 달성했을 때는 이 기간은 포상으로 해서 놔두시는 거죠. 놀거나 혹은 책 읽거나 너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는 기간으로 해서 빼줄게. 일요일만 하시던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시던 이거는 부모님들이 학생하고 성향 잘 맞춰서 보시면서 이걸 매칭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게 달성률이 됐을 때 물론 목표치를 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격려해 주시면서 그래 잘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포상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효과로 이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 2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일단은 2주를 어떻게 생활할 거야라는 학생 스스로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환경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받쳐주면서 도와줄 수 있느냐. 아이들이 도서실 가는 이유, 잔소리 듣기 싫어서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들 곁에서 잘 이렇게 도움 받으면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부모님 역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 2주를 슬기롭게 넘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